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가볍게 좀 넘어갈게요. 자, 밑을 일단 2로 바꾸고 요 진수 부분도 2로 바꿔서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래요. 그럼 일반항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는 뭐다? 공차다. 따라서 3n 더하기 상수항은요. 뭐 이용해서 구한다? 첫째 항을 이용해서 보통은 구했는데 여기서는 네 번째 항이 100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네 번째 항을 이용해서 구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4 대입하면 12 더하기 k가 나오고 그게 100이라고 되겠지. 따라서 K가 100에서 12를 빼서 88이라고 나오고요. 문제에서 첫째 항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면 3 더하기 88. 따라서 91. 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문제는 삼각 방정식 문제고요. 실근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려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in 4x의 경우에는 주기가 사인은 원래는 2파인데 x의 개수가 4니까 4로 나눠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사인 요렇게 한 세트 그리고요. 요게 2분의 파이고요. 요렇게 생긴 게 0부터 2파이 사이까지 총 4개가 그려지겠죠. 2분의 파이가 2개가 모이면 이제 파이까지가 나오고 그게 한 세트가 2번 더 그려지니까 총 4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4번 그려질 건데 그때 2분의 1이 되는 것은 했으니까 여기 2점 보이죠? 2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그렇게 생긴 걸 4번 더 그릴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8개다. 답은 4번 됩니다. 이번엔 4번 문제. 자, 정적분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또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다면 얘는 홀수차항이니까 기함수라서 정적분하면 0이 되고요.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3x제곱만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요거 순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3x제곱 dx. 자, 요거는 마이너스 앞으로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2배 할 거예요.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을. 자, 요거 계산해 줍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적분하면 x세제곱 2, 0. 대입하면은 2의 4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6.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5번 문제는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마이너스 2로 가는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2 먼저 확인하시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였죠. 자, 그때 뭘 읽어야죠? 함수값을 읽는 거기 때문에 y좌표를 보셔야 되고 그 점의 y좌표가 2니까 우극한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로 가는 좌극한을 봐야 되는데 x가 2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작은 쪽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좌극한은. 그래서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가고요. 그때 함수값이 y 좌표가 무엇인지 봐야 되고요. 그게 3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극한값의 합은 2번이 됩니다. 이번엔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의 경우에는 연속에 대한 문제예요. 함수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인 그런 함수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3으로 가는 좌극한과 3으로 가는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좌극한은요. 3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x 빼기 3분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요걸 계산하면 좌극한이 나오는 거고 우극한은 x가 3으로 가는 우극한 요거는 3보다 큰 범위에 해당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x 빼기 2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 연속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비교할 거고요. 우극한의 경우에는 숫자를 그냥 대입하면 나오죠. 3 대입하면 1분의 7 나옵니다. 근데 좌극한 역시도 이러한 7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먼저 확인할 게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어야 되고 얘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가 x 빼기 3으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인수를요. 그냥 x 빼기 k라고 놓고
약분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3을 대입해주면 극한값은 k 플러스 3으로 나오고요. 그때 극한값이 7이어야 되므로 k는 4가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는 이 식은 위에서 보다시피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k 4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4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주면 a는 1, b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두 개를 빼주면 답은 5번, 1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는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뉘어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an을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하고 있죠. 자, n이 짝수 홀수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 짝수끼리 더하고 홀수끼리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더 계산을 단순하게 가기 위해서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나눠서 식으로 표현하시면 좋아요. 홀수 번째는 2k 빼기 1이나 2k 더하기 1로 표현을 하는데 흔히 저는 k에다가 1부터 대입할 거기 때문에 a에 2k 빼기 1이라고 잡을 거고요. 짝수의 경우는 a에 2k라고 잡겠죠. 자, 홀수 번째는요. an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온대요. 근데 지금 n 대신 2k-1이라고 썼으니까 2분의 2k-1 플러스 1 해서 2k만 남고 제곱. 다시 말하면 전개하면 2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n이 홀수인 경우. 여기다가 k에다가 1부터 2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5까지 대입을 할 거예요. 5 대입했을 때가 9번째고 우리는 10번째까지 더할 거니까요. 이번엔 a 2k의 경우에는 2k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4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고요. 정리해보면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겠죠. 마찬가지 k에다가는요. 1부터 5까지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항부터 5 대입했을 때가 10번째 항이 나오는데 10번째 항까지 짝수 번째 항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이 1인 것부터 10인 것까지 an을 더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k가 1인 것부터 5인 것까지 a 2k-1을 먼저 더하고 k가 1인 것부터 5인 것까지 a 2k를 더해준다면 되겠죠. 요거 먼저 식을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제곱이고요. 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 2k는 여기 써놓은 거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겠죠. 시그마를 범위가 같으니까 그냥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해 줄게요. 1부터 5까지 더해주면은 4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고 시그마 공식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4 곱하기 k 제곱 공식은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1은 5번 더하면 5가 나오죠. 따라서 6을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220 더하기 2 약분해주면 30 더하기 5가 되고요. 255가 답으로 나오겠죠. 답은 5번입니다. 8번 문제는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곡선의 경우는 3차 함수로 3차 함수 그래프는 흔히 요렇게 그리거나 요렇게 그리죠. 근데 이 그래프는요. 상수함수와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야 해요. 자, 이 3차 함수가 y는 k와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되죠. 결국은 이 문제는 극대와 극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극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줍시다. 2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x-3,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극대가 되는 순간이 x가 마이너스 1, 극소가 되는 순간이 x는 3. 극대가 되는 순간이 x는 마이너스 1, 극소가 되는 순간이 x는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극대값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함수값에 대입을 해서 구해봅시다. 마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5라는 값이 나오죠. 또 역시나 3을 대입해서 극소값을 확인해보면 3, 대입하면
27 빼기 27 빼기 27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27이 극소값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K는 27보다는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되고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서 등호를 빼주는 걸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K가 5가 되거나 마이너스 27이 되면 근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등호 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범위 안에서 정수 K의 최대값은 4, 정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6이고요. 2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30,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의 경우에는 gx랑 fx 함수는 안 줬고요.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fx와 gx를 각각 구하겠다 하고 접근했다면 아마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gx라는 직선에서 fx라는 이 곡선을 뺀 다음에 둘러싸인 시작 0부터 2까지를 그냥 정적분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fx와 gx의 함수가 따로따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gx 빼기 fx나 fx 빼기 gx의 함수를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gx 빼기 fx는요,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gx 빼기 fx는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둘이 같은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0일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2를 대입했을 때도 두 개가 같은 함수값을 갖죠. G2랑 F2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를 대입해도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로도 인수분해가 되고요. X 빼기 2로도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그 와중에 2에서는 접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방정식에서는 얘를 중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인데요. 여기서 3차항이 마이너스 3x 세제곱인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났으니까 세제곱의 개수 3차항의 개수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x 세제곱인데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fx, gx의 차를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넣어주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전개 써볼까요? 3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인데 4, 3, 12x 제곱 될 거고요. 그리고 4x에다가 12x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요거 정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요. 우리 공식도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이런 공식도 있었죠? 자, 공식 외운 친구들로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여기서 a는 3이니까 3 그리고 베타 2 마이너스 알파 0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해서 12분의 3 곱하기 16으로 계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3 약분하고 4 약분하면 넓이는 4.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직접 덕분해 주셔도 되고요. 뭐 공식 외운 친구들은 공식으로 계산해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A라는 점을 줬고요. 그리고 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A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그런 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을 B라고 하겠다. 일단 A랑 뭐 B의 정체 정도만 딱 봤어요. 그리고 그 A, O, B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A를 줬고요. 그 A를 지나면서 요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은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일 거고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빼기 n 더하기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요거를 전개해서 써놓은 게 바로 요 식이에요. 그러면 가에는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여기서 가는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n분의 1 얘가 바로 가라는 빈칸이 됩니다. 자, 그러고서는요. 갑자기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좀 전개가 급하게 돼요. 자, 중간에 생략을 해놓은 건데 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두 점 AN, BN의 좌표를 이용하여 좌표는 지금 AN밖에 안 구해놓고서 AN, BN의 좌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BN을 구하라는 얘기죠. 요 사이에서.
그럼 A에는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B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Bn은 이 직선에, 우리가 방금 구한 그 직선에 x절편이에요.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해봅니다. y에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n분의 1 x 요거 함수 이용할게요. 더하기 n제곱 더하기 1.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항에서 x좌표를 구해보면 n분의 1 x는 n제곱 더하기 1 따라서 x는 n세제곱 더하기 n이 됩니다. 그게 Bn의 좌표예요. 그러면 Bn의 x좌표 구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본다고 하면 밑변의 길이는 n세제곱 더하기 n이고요. 높이는 A의 y좌표가 되니까 n제곱이 되죠. 따라서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써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빈칸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SN을 뭐로 나눠서 n세제곱으로 나눠서 시그마 계산을 해보래요. 그럼 n세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써볼게요. n은 1부터 8까지 요 SN을 n세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1 놔두시고요. n제곱 약분되고 n 한 개만 더 약분을 해주면 얘를 n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분의 n세제곱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 n제곱을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써주면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 되고요. 더하기 1을 8번 더하니까 8. 밖에 빼줬던 2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3 약분하고 2 약분해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12 곱하기 17 더하기 8 2분의 1까지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6 곱하기 17 더하기 2분의 1 곱하면 4가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102에다가 106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바로 다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가나 다를 구했으면 이제 문제는 끝난 거고요. 가에 들어가는 게 fn, g에 들어가는 나에 들어가는 게 gn, 그리고 다에 들어가는 걸 r이라고 할 때 f1 더하기 g1 더하기 r을 구하래요. f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g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4 더하기 1, 5. 그래서 20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0 더하기 r은 106. 따라서 125가 답으로 나옵니다. 11번의 경우에는 지금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계 크기 하나 주어졌고요. 공통인 부분의 넓이 S1, 마름모 넓이 S2라고 할 때 두 개의 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구할지 먼저 구상을 하고 대뜸 계산을 하는 것보다 막상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구해야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갈지 계획 먼저 짜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S1을 먼저 구할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 S1은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특히 원 안에서는 무조건 부채꼴을 찾으셔야 돼요. 요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부채꼴이 어딨지 하고 살펴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큰 부채꼴, 요 부채꼴을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1을 구하기 위해서 큰 부채꼴 하나를 이용할 겁니다. 자, 요 커다란 부채꼴 하나를 구할 거고요. 요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중심각도 알고 있고. 자, 거기서 뭘 빼주고 싶냐면 요 흰 부분을 빼주고 싶죠. 요렇게 흰 부분을 빼주고 싶어요. 근데 이 흰 부분이 한 번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이 흰 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도 계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흰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또 요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자, 이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요. 요 흰색 원 있죠. 옆에 있는 원, 두 번째 원. 그 원에서의 요 부채꼴을 먼저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채꼴을 먼저 구하시고요. 중심각이 지금 6분의 5파이인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가운데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를 빼줘야지 흰색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흰색 부분을 구하고 그 흰색 부분을 요 주황색 부분에서 빼줄 거예요. 그게 S1이에요. 그리고 S2는 지금 마름모의 넓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S2인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얘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주고
분배하면 플러스 S2가 됩니다. 그게 S1인데 거기서 뭘 빼라고 하고 있죠? S2를 빼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 빼기 S2를 하면 얘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S1 빼기 S2는요. 그냥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이 마름모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럼 부채꼴 넓이 2개만 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가 6분의 5파이고 마름모기 때문에 여기 마주보고 있는 각도 6분의 5파이고요. 그럼 여기는 합이 2파이가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의 각은 2파이 빼기 6분의 5파이를 하시면 돼요. 그럼 6분의 12파이에서 5파이를 뺐으니까 7파이가 되고요. 이게 중심각이에요. 큰 부채꼴의 중심각.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세타고요. 중심각이 지금 6분의 7파이고 반지름은 3이니까 제곱해서 9가 되겠죠. 빼기 작은 부채꼴은요. 여전히 반지름은 3이고요. 중심각만 6분의 5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2분의 9로 묶어주면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가 돼서 6분의 2파이가 되고요. 2 약분하고 3 약분해주면 2분의 3파이가 값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번은 두 다항함수 F랑 G가 나와 있어요. 자, 가족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건에서는 X가 1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있고요. 얘도 그럼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렴하니까요. 따라서 F1 빼기 G1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F1과 G1이 같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용해서 요걸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이용해야지 미분계수 정의가 나올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F1을 빼줬으면 더하기 F1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F1과 G1이 같다 그랬으니까 F1 대신 G1을 더해줄게요. 뒤에 원래 GX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F'1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만 앞으로 묶어주면요. 빼기 G'1이 됩니다. 그게 지금 5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런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이번엔 나조건을 보니까 마찬가지 0분의 0꼴인 상황이고요. 그대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보면 fx 빼기 f1을 사용할 거고 gx에도 빼기 g1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f1이 2개 있죠. 2개. 그렇기 때문에 f1을 하나 쓰고 나머지 하나 f1은 f1 대신 g1이라고 써줄게요. x가 1로 가고 있고요. 요게 바로 f'1 더하기 요게 g'1이겠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f'1과 g'1의 차를 구했다면 나에서는 두 개의 합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f'1과 g'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해볼게요. 그럼 2f'1이 나오고요. 더하면 12. 따라서 f'1은 6이 나와요. 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g'1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구하라는 걸 살펴보니까 일단 0분의 0꼴이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f1 빼기 a가 0이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f1은 a인 거예요. 자, a를 지금 모르죠. 우리 f1이 몇인지는 몰라요. f1과 g1이 같다라는 것밖에요. 그러면 f1과 g1을 같다라고 놓고 그게 a다라고 일단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f1이 a라면 얘는 지금 f'1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쓰겠죠. f'1은 b 곱하기 g1과 같습니다 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뭘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a 곱하기 b를 구하래요. 그러나 우리는 a를 구할 수도 그리고 b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a 곱하기 b는 지금 제가 쓴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분명히 g1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요 g1은 a랑 같기 때문에 a, b가 되겠죠. 그럼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f'1이기 때문에 값은 6이 됩니다. 이번엔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f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다라고 했죠. 일단 지수함수죠. 지금 x가 3보다 작은 범위의 지수함수 나와 있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도요. 뭔가 되게 요란해 보이지만 지금 얘는 지수함수고요. 요거는 상수예요. a 때문에 되게 뭔가 얘도 문자를 나타내고 있고 요것도 함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를 모르는 값일 뿐, a가 지금 몇인지 모르는 것일 뿐 얘도 하나의 상수고요. 결국 그냥 미시일보다 작은 그냥 평범한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두 개를 그려놓을 거고요. 얘가 지금 3을 대입하면 8이 나오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3,8을 지나고요. 증가하는 그래프죠. 미시 1보다 크니까 요렇게요.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미시 1보다 작은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마찬가지 3을 대입해서 시작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3을 대입하면 이렇게 3 플러스 a제곱이 되면서 얘네들이 지워지고 8이 나와요. 그래서 3,8에서 시작하고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거는 정근선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요 그래프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이 23개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왼쪽 편에 보면요. 8부터 1까지 총 8개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도요. 23개를 만들려면 8개에다가 여기에 추가로 15개가 더 필요해요. 근데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에서 y좌표가 정수인 게 15개가 나올 수가 없죠. 해봤자 1부터 8까지인데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요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에 15개의 y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자, 8은 여기서 이미 셌기 때문에 요 다음부터 셀게요. 7부터 세기 시작해서 0까지 셌을 때 정수인 게 8개 있어요. 근데 우린 15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7개를 더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가 y좌표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게 아까 내가 상수라고 했죠. 근데 이 지수함수에서 상수항은 뭐죠? 점근선이죠. 그럼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1, 3 플러스 a제곱 더하기 8입니다. 근데 그 점근선이요. 마이너스 7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7까지는 우리가 함수값으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작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수인 y좌표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마이너스 8보다는 또 커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8과 같아지는 것까진 괜찮아요. y절편이 아니라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돼도 함수값에 마이너스 8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점근선과 함수는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의 부등식을 한번 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8, 4분의 1에 a 플러스 3제곱 빼기 8, 그리고 또 부등방향 반대로 하고 7, 8 더해주면 16이고요. 4분의 1에 a 플러스 3제곱 그리고 8 더해서 15. 자, 요걸 만족하는 정수 a는 했으니까 2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을까요? 4가 되는 수밖에 없죠. a가 정수니까요. 그래서 2의 4제곱 16밖에 안 되고 여기 등호 있죠. 그래서 a는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1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14번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fx. 자, 보통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까지 알려주면요. 이 fx에 대한 함수식을 결국은 찾아내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 체크해놓고 3차구나 라는 거 확인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gx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확인하시고 가조건부터 봅니다. f형은 0이래요. 아, 그럼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는다면 0 대입했을 때 0 나오려면 c가 0이라는 뜻이죠. 없어집니다. 그리고 g0도 0이래요. 근데 g0을 계산을 해보니까 g0은 f형 더하기 절대값 f'0이고요. 근데 f형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f'0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f'0이 0이니까 b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도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fx가요. a 빼고는 다 구했어요. 자, fx는 0. 이거 방정식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fx를 보시면요.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 더하기 a가 돼요. 이게 0이 되는 요 방정식의 근이 x는 0과 마이너스 a가 보이는데요.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겠구나. 다시 말하면 a가 음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그러면 fx는 0이랑 마이너스 a에서 x축과 만나는데 마이너스 a가 양수라고 했죠, 요게. 그래서 0 그리고 양수 쪽에 마이너스 a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a는 통과하고 그리고 a에서는 튕겨지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0에서는 중근을 갖고요. 마이너스 a에서는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요. 이게 바로 fx예요. 근데 이걸 절대값을 씌웠어요. 다 조건을 보니까.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서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접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질 거고요. 얘가 4랑 같아지는 실근이 3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근을 3개를 가지려면 상수 4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지 교점이 3개가 생기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접어 올려서 여기 4가 된 거니까 원래는 여기가 몇이었다는 뜻일까요?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이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비율 관계를 이용해보면 여기가 0, 여기가 요렇게 자르면 여기가 3등분이 되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a를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오고요. 그 극소값을 계산해줘서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하면 a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3분의 2a는 대입해보면 9분의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대입하면 a 빼기 3분의 2a는 3분의 1a죠. 요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7분의 4a 세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다시 얘기하면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에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fx 함수가 다 주어졌죠. 그래서 fx는 x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전개해서 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그리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문제에서 g3을 구하라고 했는데 g3은 f3 더하기 f'3의 절대값이니까 f3을 구해보면 0이고요. f'3을 계산을 해보면 27 빼기 18 해서 9가 나오겠죠. 따라서 g3은 절대값 9가 돼서 그냥 9로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지금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ABC를 줬어요. ABC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세요. ABC 여기를 세타라고 일단 할게요. 여기가 지금 각이 같다 그랬으니까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코사인 2세타가 지금 8분의 1이구나 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2세타가 주어졌다면 마주보는 각도 정보가 주어진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두 각의 합이 180도니까요. 파이, 두 개의 합이 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AC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AC는 단순하죠. 만약에 코사인 2세타가 지금 주어져 있고 4랑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 쓸게요. AC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2세타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41에다가 5를 빼서 36이 나오고요. 따라서 AC가 6인 거 맞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6인 것까진 구했고요, 우리가. 이번엔 EA랑 EC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EA랑 EC가 어디인지 볼게요. EA 여기고요. EC는 여기가 되겠죠. 자, 두 선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각이등분이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원이 나오면 주로 이제 마주보는 각이 180도다. 그리고 원주각,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자, 요 현에 대한 원주각 보시고요.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을 보세요. 두 원주각이 같죠? 원주각이 같다라는 것은 현의 길이도 마찬가지 같다라는 거예요.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고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같습니다. 중심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 두 변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아무래도 디귿을 구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꼭 표시를 해놓고 이제 디귿으로 넘어갈게요. 디귿은 이 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E부터 D까지 요 선분의 길이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세타는 썼지만 여기도 각이 2등분되고 있다는 정보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도 알파라고 쓰고 할 수 있는 각에 대한 정보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자, 요 각의 크기는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세타니까 외각이 돼서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현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마찬가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요 하늘 색깔 요 선분과 요 빨강 색깔 이 선분이 서로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인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알파 플러스 세타, 여기도 알파 플러스 세타여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 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고요. 결국은 이 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AE의 길이를 구해도 좋고 EC의 길이를 구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길이들 각각 다 X라고 칭해 볼게요.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요. 자, 그럼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 X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분명히 여기의 각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 그랬고 코사인 법칙의 모양이 보인다면 성공이에요. 자, 요 삼각형 ACE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보시면요. 6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요. 근데 세타가 아니라 2세타죠. 여기 우리가 2세타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얘는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와 같고요. 그게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8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4분의 1 x제곱 2x제곱해서 4분의 9 x제곱이 되겠죠. 4분의 1 x제곱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36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16이 되고요. 따라서 x는 길이니까 4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DE의 길이도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죠? 따라서 기역, 니은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16번 한번 볼게요. 16번의 경우에는 fx와 gx가 있고요. 곱의 미분을 하라는 얘기죠. 자, f'x 미분, 앞미분 더하기 앞미분 그리고 미분 해주시면 되고요. 0을 대입하면 f' 미리 구해놓을게요. f'x는 4x 더하기 5고요. g'x는 3x 제곱입니다. 자, f'0은 5고요. g0은 2가 나오죠. F0은 밑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3, G'0은 0입니다. 따라서 답은 10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17번이에요. 자,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사용할게요. 그러면 B'의 제곱은 로그 2n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로그 2n을 t로 치환을 해주고요. t 제곱 마이너스 3t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해주면 t 곱하기 t-3이 0보다 작다가 되고 t는 0보단 크고 3보단 작다라고 나옵니다. t가 로그 2의 n이니까 0은 로그 2의 1로 바꿔주고요. 3은 로그 2의 3이 나오려면 8이어야 되겠죠. 2의 세제곱. 따라서 n은 1보단 크고 8보단 작다가 되고요. 2부터 7까지가 되니까 자연수 n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에 도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게 도함수고요. 요걸 적분한 게 라지 fx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동시에 연속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은 얘가 도함수잖아요. 얘가 지금 프라임 표시가 없어서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도함수인 거거든요. 도함수가 일단은 0 대입했을 때 같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적분한 게 또 마찬가지 연속인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되겠죠. 적분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x 제곱 적분상수 c1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k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안에 있는 거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적분상수는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0 대입한 게 같다라는 거 이용하겠죠. 0 대입하면 C1 나오고요. 얘도 0 대입하면 C2가 나와서 적분상수가 같아요. 그럼 그냥 C로 통일을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적분상수 통일은 해줬어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러죠? F2 구하래요. F2는 밑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K 곱하기 2 대입하면 4 빼기 3분의 8 따라서 3분의 4K가 되고요. 플러스 C까지 있죠. 이번에는 F3을 마이너스 3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번엔 0보다 작으니까 위에 대입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9 플러스 C가 되겠죠. 두 개를 빼래요. 두 개를 빼면 적분상수는 지워지고요. 3분의 4K 빼기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9가 되고요. 그게 21이라고 합니다. 그럼 3분의 4K는 21에서 9를 빼줘서 12. 따라서 K는 9가 나오겠죠.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가 됩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N이 아니고요. S예요. S. S5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S에 대한 형태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AN을요. 다 S로 바꿔서 쓸 거예요. 그럼 AN 플러스 1을 S에 대한 형태로 바꿔서 써본다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AN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SN 빼기 SN-1이라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N 플러스 1 빼기 SN, AN 플러스 1 대신 쓴 거고요. SN은 AN 대신 SN 빼기 SN-1 곱하기 SN 플러스 1이고요. 전개를 해보면 SN 곱하기 SN 플러스 1 빼기 SN의 제곱은 전개하면 SN 곱하기 SN 플러스 1 빼기 SN-1 곱하기 SN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SN의 제곱은 SN 곱하기 S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N-1 곱하기 SN 플러스 1. 근데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딱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관계죠? 등비중앙이에요. 이게 AN만 수열인 게 아니라 SN도 어쨌거나 하나의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중앙이 보이면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S1과 S2를 가지고 공비도 구하고 첫째 항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면 끝나겠죠. S1은 A1과 같기 때문에 2고요. S2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와 같기 때문에 6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이용하면 공비가 나오는데 공비는 3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SN은 첫째 항은 2, 공비는 3. 해서 3의 n-1제곱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했으니까 2 곱하기 3의 4제곱 하시면 됩니다. 81 곱하기 2니까 162가 답으로 나오겠죠? 자, 20번 문제는 절대값이 나왔고요. 지금 1차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요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일단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것 같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그냥 두 개 더해서 3x 더하기 2.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나올 거고요. x 더하기 4라고 쓰여지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3이고 1 대입하면 5가 나오니까 1,5를 먼저 찍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1 대입하면 5가 나오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fx를 그렸어요. 자, 이 fx가 누구랑 y는 mx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gm이라는 함수를 쓰겠대요. 그럼 기울기가 몇이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직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0이면요. 기울기가 0인 것부터 건드릴게요. 기울기가 0일 때는 한 점이죠. 네, 기울기가 0보다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그러다가 요 직선과 같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평행해지는 순간이. 여기가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갑자기 안 만나요. 그리고 그거보다 커졌어요. 여전히 안 만납니다. 근데 언제 또 바뀌죠? 얘랑 평행하는 순간이 또 나오겠죠. 얘랑. 기울기가 3이 되는 순간이 나올 거고 요때까지는 안 만나요. 요 사이에 있는 구간 동안은 계속 안 만나요. 그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는 안 만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졌을 때 다시 만나기 시작하겠죠.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쭉 살펴봅니다. 계속 만나죠. 그러면 언제만 다르냐? 기울기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만 안 만나고요. 그 이외에는 계속 만나는 중이에요. 몇 개의 점에서요? 계속 한 개의 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gm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의 값이 3보다 커지면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m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졌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안 만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지면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음수가 돼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자, 요렇게 gm의 함수가 쓰여지는 거죠. 그럼 요 gm의 함수, 이렇게 개수에 대한 함수는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불연속으로 줘요. 그럼 이제 불연속으로 주어졌는데 이 gm이라는 불연속 함수랑 fx라는 이 2차 함수,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죠.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 함수가 됐다고 합니다. 두 개를 곱했더니 연속이 돼버렸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hx는 2차 함수예요. 연속이죠. 그럼 여기다가 hx를 곱한다면 m을 x로 바꾸어서 써줄게요. 여기도 x, 여기도 x. 자, 그러면 hx를 gx에 곱한다면 여기가 hx, 여기도 hx, 여기도 hx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근데 얘가 연속이 되려면 요때의 값과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이 모두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3을 대입하겠죠? 이게 3으로 가는 우극한일 텐데 그게 h3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그게 좌극한이 될 텐데 좌극한 0 곱하기 h3이 될 거예요. 근데 0 곱하기 h3은 그냥 0이니까 얘네들이 같아야지 연속인데 그냥 h3이 0이라는 뜻이죠. 같은 방식으로 1 대입한 것도 서로 같아야 되는데 자, 1 대입해서 우극한을 구해보면 h1에다가 0을 곱한 게 나와요. 1 대입해서 좌극한을 구해보면 그냥 h1이 나와요. 그래서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요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인 2차 함수 hx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불연속인 지점에서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0을 갖겠구나라는 게 몇 번 풀다 보면 그냥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돼요. 따라서 hx는 반드시 x 빼기 1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죠. 1과 3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요.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1입니다. 문제에서 h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h5는 4 곱하기 2가 되겠죠. 답은 8 나옵니다. 자, 21번 문제. 문제를 보니까 AB가 2라고 주어져 있고 AC랑 BD가 평행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다가 주어진 정보를 모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AC랑 BD에 대한 길이의 비를 줬어요. 1대 2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삼각형에 대해서 있고요. 자, 점 C가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이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3분 A, 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그럼 1대3으로 쪼개봅시다. 2를 1대3으로 쪼개면 4개 중에 하나가 여기인 거죠.
즉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준 정보는 일단 그림에 다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외접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원 수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접원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사인 법칙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R, 라지 R이라고 줬어요. 어떤 삼각형이요? A, B, C 요 삼각형이요. 그리고 A, B, D 요 삼각형이요. 자,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하나 더 줬어요. 이런 관계식을 하나 주어줬는데 CAB가 어딘지 볼게요. CAB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안 그래도 외접원 때문에 사인 법칙 쓸까 했는데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그냥 냅다 써봅니다. 세타를 가지고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자,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분의 뭐가? BC가 선분 BC가 뭐가 됩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되겠죠. 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R이고 그럼 얘는 2R이 되겠죠? 그럼 BC의 선분 BC의 길이가 2R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럼 얘를 제곱을 해주면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가 세타인데 지금 마침 이걸 해보니까 요거에 확신이 조금 더 생겼어요. 왜요? 여기 전개를 해보면 4R 제곱 사인 제곱 요거 세타잖아요. 얘가. 그쵸?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요 삼각형에서도 해봐야죠. 요 삼각형에서도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세타랑 이 삼각형이랑 관련이 없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평행하다고 줬죠. 평행선이에요. 그럼 얘랑 평행하니까 요 마주보고 있는 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예요. 왜냐면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가 세타인 거니까 두 개의 합이 180도고요.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AD죠. AD는 2R이 되고요. 요건 그냥 사인 세타랑 같죠. 각변환 이용하면 그래서 AD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 따라서 AD의 제곱은 4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뭐 한 거에 대해서 뺀 거에 대한 관계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빼볼게요. 그러면 AD의 제곱 빼기 BC의 제곱이 그냥 51이라는 얘기고요. 요걸 가지고 뭘 구하라고 하고 있죠? AC 제곱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내가 K라고 쓴 저 K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그쵸? 요거 가지고 제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거의 제곱 더 빼기 요 반대죠? AD의 제곱 빼기 BC의 제곱인데 요거 가지고 K가 지금 당장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써먹어 봅시다. 문제에서 준 게 뭐가 더 있죠? 아직 안 쓴 거 생각해 볼게요. 일단 1대 2 안 썼고요. 2분의 1 안 썼어요. 그쵸? 2분의 1 안 썼고요. 2분의 3도 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또 안 쓴 게 뭐가 있냐면 직각인 것도 안 써먹었어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세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90도가 보이면서 이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이 직각삼각형만 따로 그려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K고 여기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요걸 이용한다면 코사인 세타를 일단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BC의 제곱을 한 번 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준 걸 이용해서 한번 써본 거고 BC의 제곱을 한번 구해본다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죠. BC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보면 K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K분의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K분의 2분의 1, 즉 2K분의 1이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2K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BC, 선분 BC의 제곱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K제곱 더하기 2로 나옵니다.
그럼 AD의 제곱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4K제곱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2k분의 1 약분해 주시고요. 4K제곱에다가 요거 약분돼서 더하기 8만 남겠죠. 자, BC의 제곱과 AD의 제곱을 구했는데 그거를 빼주면 51이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였죠? AC의 제곱, 즉 K의 제곱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 거의 다 끝난 거죠. 자,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을 빼주면 3K제곱 더하기 6이 나오고요. 그게 51입니다. 6을 빼주시고요. 3으로 나눠주시면 K제곱은 15가 나오겠죠.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지금 여기서 얘가 1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자, 1차 함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절대값을 씌우면 접혀서 올라가면서 V자 모양을 이루죠. X축이 있으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1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려집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요게 지금 요 함수의 형태고요. 자, 거기다가 t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한 형태구나.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gx는 요걸 정적분한 거고요. 보통 정적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보통 미분하는 데 활용을 하죠. 일단 그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를 읽어볼게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아, g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g'x가 어떻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부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호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g'x를 한번 써볼게요. g'x는 미분하면 x 대입한 형태로 나오고 x 더하기 2, x 빼기 2 인수분해 해서 쓸게요. 그리고 절대값 fx 빼기 a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함수예요. 근데 도함수가 부호가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요걸 보니까 지금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고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위에서 그려봤지만 두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곱했을 때 부호가 일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떨어져야지 지금 두 개의 곱이 부호가 바뀌지 않고 항상 일정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면 딱 좋겠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양수 곱하기 양수여서 양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여서 양수가 나오고요. 2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여서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 fx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대칭이거든요.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지금 0이죠.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었다라는 얘기는 얘가 원래는 fx라는 함수가 0에서 0이 되는, 즉 원점을 지나는 그런 함수였어요. y는 fx가. 뭐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크게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어쨌거나 원점을 지나는 그런 함수였는데 그게 접해서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평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x가 원점을 지나고 있었구나. mx 뭐 이렇게 놓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뿔마 2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얘가. 다시 말하면 f에다가 2를 대입하거나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네들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mx고요. 2 대입하면 2m 빼기 a가 나오고 이것도 절대값 마이너스 2m 빼기 a가 나오고요. 얘가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뭐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쨌거나 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고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절대값 2m은 a라는 뜻이죠. 따라서 기울기를요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뿔마 2분의 a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뿔말에 붙인 거고요. 2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fx는
2분의 ax 이렇게 쓰거나 또는 두 번째 fx는 마이너스 2분의 ax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가조건은 충분히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엔 나조건을 한번 보니까 G2가 5라는 걸 줬어요. 그걸 이용해서 A를 구하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럼 G2를 한번 봐볼게요. G2는 0부터 2까지 t제곱 빼기 4 그리고 절대값 ft 그럼 2분의 at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at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사실 영향이 없어서 굳이 둘로 나눠서 풀지는 않으려고요. 자, 그리고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한 게 5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한번 우리 a를 구해볼게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 절대값부터 처리를 해줄게요. 0과 2 사이니까 t는 양수고요. a가 양수냐 음수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t 제곱 빼기 4. 자, 요거는 그냥 a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고 t는 그대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t는 어차피 양수고 a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요게 사실 뿔마 a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써야 돼서 2분의 at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여기도 a. 기울기가 뿔마 2분의 1 a인 거지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어요. 자, a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더 간단해집니다. a는 밖으로 꺼내시고요. 0부터 2까지 t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a로 묶으면 좋겠죠? 그럼 t 빼기 2. 적분을 해줄 거고요. 전개를 해보면 0부터 2까지 전개해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럼 2분의 a에다가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t가 되고요. 2, 0 대입해보면 2분의 a에 2 대입하면 4, 4분의 16이니까 4 빼기 3분의 16 더하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6 계산해보면 2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4고요. 플러스 12고요. 12 빼기 3분의 16 따라서 2분의 a 곱하기 3분의 20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0 a가 되겠죠. 그게 5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3 나오겠죠. 자, a가 이렇게 2분의 3 나왔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보니까 g0 빼기 g-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0은 간단해요. 인테그랄 0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뭐를 적분하든 간에 0부터 0까지면 그냥 0이죠. g0은 0이라서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g-4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써보면 0부터 g-4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t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ft 절대값 빼기 a dt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라는 얘기죠. 자, a도 구했고 ft도 알고 있겠다. 이제 요 계산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일단 요게 조금 거슬려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하지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정적분하진 않으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바꿔주려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ft는 위에서 확인했을 때 2분의 3 a가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x나 2분의 ax라고 했죠. 뭐든지 크게 상관없다 그랬고 그대로 써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2분의 a니까 4분의 3x 빼기 2분의 3입니다. 마찬가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쨌거나 절대값 때문에 의미 없다 그랬고요. x 아니고 t. 근데 x의 범위가 적분하는 t의 범위가 0과 마이너스 4 사이이기 때문에 음수예요. t가. 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앞에 묶어줄게요. 4분의 3으로만 묶어줄게요. 4분의 3 이렇게 묶어주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마이너스까지 묶어줄까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죠? t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됩니다. 전개해서 그냥 적분해 주시면 돼요. 4분의 3으로 묶어주시고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전개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4분의 1t 4제곱 플러스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t고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인데 0은 대입하면 그냥 0 되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얘랑 만나서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4의 4제곱이라서 플러스 4의 4제곱인데 4랑 약분돼서 4의 세제곱만 나와요. 64에다가 자 요거 이번에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는 밖으로 이미 뺐고요. 4의 세제곱 하니까 또 64. 그리고 여기다 대입한 마이너스 2 곱하기 16, 32고요. 여기는 또 다시 플러스 8 여기 플러스 32로 나와서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얘만 남고요. 요거 계산해주면 64로 묶어서 봐보면 4분의 3 곱하기 64 곱하기 1 빼기 3분의 2, 즉 3분의 1 나옵니다. 따라서 약분해주면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를 계산해보니까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6 되겠죠. 이번에는 미적분을 한번 가볼게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극한 문제고요. 최고차항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10이고요. 전개하면은 2n 세제곱이니까 2분의 10 해서 답은 5번. 24번은 등비수열 극한 문제고요.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공비가, 얘가 공비죠.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등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4x 오른쪽도 미리 일단 써놓을게요. 5 곱해서 왼쪽 먼저 풀어주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판별식 잠깐 써보시거나 혹은 최소값 구해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면 얘는 그럼 실수 전체인 거고요. 항상이니까. 오른쪽 풀어보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5, x 더하기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다. 요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는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정수의 개수는 7개, 답은 1번 됩니다. 25번 볼게요. 이번에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라고 했고 이런 관계식을 줬어요. 첫 장이 몇인지 몰라요. 첫 장이 몇인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얘는 어떠한 상수죠. 이거를 그냥 K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AN 플러스 1이 K 곱하기 AN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등비수열이란 뜻이죠. AN에다가 K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됐다는 얘기니까 등비수열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AN은 공비가 K이고 첫째 항도 K니까 K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K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K의 N 플러스 3제곱 빼기 5고요. K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다르는데 여기서 K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0으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K가 1보다 크다면 최고차항 개수 비교를 해서 2분의 요거는 K의 N제곱이랑 K의 세제곱으로 쪼개야죠. 그래서 2분의 3K 세제곱 만약에 K가 1이라면
1을 대입해서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2니까 요것도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고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12가 되려면 K는 몇이어야 될까 계산해보면 K 세제곱은 8 이렇게 나오고 K가 2구나.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26번은 2n제곱 빼기 3an 2n제곱 더하기 4. 자, 여기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SN을 먼저 구해주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해볼게요. 그럼 요거를 K라고 식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변은 2 곱하기 시그마 K제곱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더하기 4를 N번 더하니까 4N. 좌변도 2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빼기 3N. 요게 바로 SN이에요. 이게 바로 SN. 그리고 그걸 N세제곱으로 나누래요. N세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거에 극한값은 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 비교를 할 거고요. N세제곱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전개를 해서 N세제곱을 구해보면 2N세제곱. 그럼 개수 비교했을 때 3분의 1 나오고 앞에 2 만나서 3분의 2가 나옵니다. 좌변도 똑같이 계산해보면 6분의 2 나오고요. 앞에 만나서 3분의 2 나와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sn 3분의 2보단 작거나 같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는요. 어떠한 수열에 얘가 복잡하게 나올수록 못 찾는데 어떠한 수열에 합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흔히 SN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SN 빼기 SN-1을 하면 이 어떠한 녀석이 뭔지가 나와요. 그리고 SN에 1을 대입하면 그 어떠한 녀석의 첫째 항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SN 빼기 SN-1을 써보면 요거 빼기 n 플러스 1 팩분의 3은 요게 얘가 된다 그랬죠? 얘를 그대로 n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이게 일반항 구한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AN이니까 AN은 꼴로 바꿔서 양변에 n-1팩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n 플러스 2팩분의 3 곱하기 n-1팩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3 곱하기 n-1팩 약분해주면 분모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리고 n이 남고요. 나머지는 다 약분돼서 3만 남아요. 마찬가지 두 번째도 n 플러스 1, 그리고 n은 남고 그 뒤는 다 약분. 분자도 다 약분 3. 자, 첫째 항은 SN에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3팩분의 3. 약분해주면 2분의 1.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구해볼게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n. 근데 an 미리 구해놨었죠. 여기다가 n제곱만 해주래요. 요렇게 n제곱, 요렇게 n제곱.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해줄게요, 얘는. 그럼 요거에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이건데 요거는 3차고 요거는 2차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요. 요게 2차, 2차니까 최고차항 개수 비교를 해주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극한값은 2분의 1 빼기 3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6 빼기 1이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5 답은 3번입니다. 28번은 이제 직각삼각형과 각이등분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에다가 n 그리고 문제에서 CD의 길이를 AN이라고 하래요. 요걸 AN이라고 할 때 AN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건 간단하죠. 일단 빗변의 길이 구합니다. 피타고라스로. n제곱 더하기 4. 그리고 그거를 자 각을 이등분하면 2대 n은 bd 대 cd였죠. 삼각형을 각 이등분을 하면 a 대 b는 c 대 d 요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an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마찬가지 얘도 그럼 2대 n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 길이인 n제곱 플러스 4를 n 플러스 2분의 n으로 쪼개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an이 나왔고요. 요거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an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4는 n으로 묶어버릴까요? 그리고 통분 n 플러스 2분의 n으로 묶는 게 좋겠다. 그러면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유리화 해줘야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유리화 해주면 n 플러스 2의 제곱, 즉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 빼기 n제곱 빼기 4고요. 분모는 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4n만 남네요. 따라서 극한값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1로 가고요. 여기는 최고차항계수를 조심해서 봐야죠. 요거랑 요거 봐야 되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4 따라서 2로 수렴합니다. 29번은 전피가 2n, 4n 제곱이래요. 그리고 q의 좌표가 0,2n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n에서 접선을 그렸고요. 그리고 그거에 수직이 되도록 직선 ln을 잡은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의 중심을 찾고 그 원의 중심과 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원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선분 PQ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계산을 해줍니다. 수직 이등분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요 수직 이등분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첫 번째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니까 중심을 찾을게요. PQ의 중점을 구해야 되니까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고요. 기울기는 PQ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N 나옵니다. 그럼 그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죠? 지난 점이 N,3N 제곱이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지금 직선 1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직선을 한번 구해볼 건데 얘는요. 생각해보세요. LN의 수직이겠죠. 근데 LN은 요 접선이랑도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평행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요 접선과 같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x제곱이니까요. 미분해서 2x, x좌표 대입해서 기울기는 4n. 그렇다면 그거에 평행한 2번 직선도 4n이겠죠. 그러면 4nx 그리고 y절편이 지금 2n제곱이니까 더하기 2n제곱.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에요. 따라서 두 개를 연립합니다. 두 개 빼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빼버리면 0은 그냥 같다라고 놓고 정리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 x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1은 4nx 더하기 2n제곱. 따라서 한쪽으로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4n 더하기 1x n분의 1 x는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원의 중심의 x좌표는 요거 나눠줍니다.
4n 더하기 n분의 1분의 n제곱 더하기 1. 분모분자에 n 곱해버리면 뭐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게 x좌표예요. 그리고 y좌표는 어떻게 하죠? 직선 두 개 중에 어디다가 대입하든 문제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식이 이쁘게 정리된 건 아니니까 원의 중심을 그냥 x, 여기다가 대입해서 4nx 더하기 2n 제곱이라고만 써놓고 x가 뭐였는지만 기억해 둘게요. 4n 제곱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필요할 때 대입해서 구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고서 문제를 살펴봤더니 뭐 구하라고 했죠? 기울기 구하라고 했어요. 자, 원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그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x 증가량 x분의 기울기 an은 x 증가량은 x고요. y 증가량은 y 좌표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해서 4n 더하기 x분의 2n 제곱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로 나누래요? n으로 한 번 더 나누래요. 그래서 n분의 an은 n으로 나눠주면 4 더하기 x분의 2n. n은 하나가 약분됐어요. 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x 미리 구해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역수로 바로 쓸게요. 2n은 원래 있었고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가겠죠. 요렇게. 그러고서 개수 비교해주면 세제곱, 여기서 또 세제곱 계산해서요. 4 더하기 1분의 8 나오네요. 이번엔 30번 문제 봅시다. 자, 3차 함수 fx가 극대가 되는 x를 an이라고 한대요. 일단 3차 함수 그려볼게요. 3차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n, 그리고 여기가 3n제곱. 자, 요때 극대가 되는 x, 극대가 되는 순간이 여기 있죠. 얘를 a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 요거의 근 중에서 an이 아닌 근을 bn이라고 하겠대요. 이게 방정식인데 지금 fan이 몇이죠? 모르잖아요. 이 fan을 그냥 k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an, k라면 fx가 k가 되는, 즉 k를 쭉 연장을 해보세요. 이게 y는 k라면 이 y는 k랑 만나는 점 중에서 an이 아닌 요 녀석을 bn이라고 하겠대요. an 곱하기 bn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fx 빼기 fan 은, 자, 요 방정식을 쓴 거예요. 는 0 이렇게 쓰면 요 방정식이죠.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an이 중근 그리고 bn이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an은 중근, bn에서 한 번 더 실근. 그래서 요걸 이용할 겁니다. 자, fx를 이미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상수항만 지금 달라졌고 나머지 모든 항이 다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개수 비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안 구한 거죠. 그쵸? 문제에서 an이라고 하니까 an이라고 잡아놓긴 했는데 우리 극대가 언제가 되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n을 구하고 출발합시다. f'x를 써볼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두 개 안 미분. 그리고 가운데 거 미분, 그리고 제일 끝에 거 미분.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면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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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제곱 x 더하기 3n 세제곱 여기서도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n제곱 n 나와서 이게 두 개 되겠네요. 자, 요게 f'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극대가 되는 순간을 찾을 테니까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 가면 돼요. 그럼 x는 짝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뿔마인데 우리는 요거랑 이 극소 중에서 극대가 되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요렇게요. 그러면 요 근호 안에 있는 것만 정리 살짝 해주면 9n
4제곱 플러스 6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거기다 빼기 9n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n 세제곱으로만 바뀝니다. 9n 4제곱 마이너스 3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자, 요렇게 an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an이 뭔지 지금 아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an을 수렴하는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을 구하면 조금 수월하겠죠. 보니까 지금 an은요. 2창 그리고 요것도 2창이고 유리화를 하겠죠. 분명히.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해줄 것 같고요. 깔끔하게 얘까지 다 구하고 출발합시다. 그러면 자, 유리화를 해주면 3 놔두고 분모에 3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루트 9n 4제곱 빼기 3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분해. 분자는 유리화를 해서 쓰면 9n 4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9n 4제곱 더하기 3n 세제곱 빼기 n제곱.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것도 지워지고요. 남은 게 9n 세제곱만 남네요. 자,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2차, 여기 2차인데 여기만 3차예요. 그럼 발산하죠. 그럼 누구랑 만나야지 수렴할까요? an을 n으로 나눠주면 차수가 이제 맞아 떨어지죠. n으로 나눠주니까 여기가 2차가 됐고요. 이거의 극한값을 이제서야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9, 그리고 여기 3, 그리고 여기는 3 더하기 3. 그래서 3 곱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9로 수렴합니다. 즉 n분의 an은 약분해주면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n분의 an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bn에 대한 정체를 찾아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미리 써놨던 요 관계식을 일단 봤고요. 여기서 지금 fx에 대한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곱을 바로 그냥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곱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근의 곱을 구할 때 우리 뭘 찾죠? 상수항을 찾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x에 0 대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x에 0 대입하면 상수항 나오죠. x에 0을 대입해 주면 좌변은 0 곱하기 마이너스 f an은 우변에 0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an의 제곱 bn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fan은 fx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빼기 n 곱하기 an 빼기 3n 제곱은 마이너스 an의 제곱 bn이고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자, 여기 일단 플러스로 바꿔주고 an이 하나가 약분이 되죠. 우리가 원했던 모양은 나왔어요. 요걸 뭐로 나누자 그랬죠? 우리 n 세제곱으로 나누자고 했죠. 그래서 n 세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여기도 n 세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전개를 잠깐 해보면 a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 an 플러스 3n 세제곱 분모는 n 세제곱 이거고요. 자, 하나하나 쪼개볼게요. n 세제곱, 여기도 n 세제곱, 여기도 n 세제곱. 그럼 문제에서 미리 구해놨던 걸 생각해보면 n분의 an이 수렴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n분의 an이 수렴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쪼개보면 n분의 an이 여기 2개 있고요. 그러고 n분의 1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n분의 an이 하나 있고 n제곱분의 3n제곱 더하기 n을 계산할 거고요. 여기는 그냥 3이죠. 얘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극한가스를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1로 수렴한다 그랬고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 곱하기 4분의 1은 0 빼기 2분의 1 곱하기 요거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3 더하기 3 따라서 3 빼기 2분의 3이라서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죠. 누가? 얘가. 그래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